자, 이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거기 밑에 시조 거기 이게 사실 가사인데 이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원래 이것이 이제 고등 때 배우는 건데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최대한 한번 들어봤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맞아, 기억난다, 들어본 것 같다, 요 정도의 이미지만 남아 있어도 대성공입니다. 집에 가서 선생님이 그 숙제 줬지, 그지? 숙제 요거 담았으니까 이거 해오시면 돼요. 자, 갈게. 자, 이 가운데에 해석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에 시름이 없으니 시름 세모. 시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가끔은 실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우리가 의미는 근심 걱정이라는 뜻이에요. 근심 걱정?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인 거예요. 시름이 없어요. 시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이렇게 나왔지, 그지? 어부의 생애로다 물결 한번 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만족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자족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때 어부는 늘 뭐예요? 긍정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자연에서 어부처럼 산다고 했지? 그 긍정. 그러니까 얘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전체 끝까지 어떤 슬픈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렇지? 어부의 삶이로다. 일여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그러면 일여편주, 주라는 단어, 주 동그라미 쳐. 거기 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그렇지? 이 주가 암기합니다. 눈을 익히세요. 배의 주자입니다. 배를 위에서 본 모습.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배 주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정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배입니다. 그럼 배는 뭐야? 어부가 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이야. 만경파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두 가지 다 설명할 거야. 우선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은 자연친화에만 나오는 시어입니다. 자연친화에만 나오는데 거기에 한자가 이렇게 있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지? 만경파. 그럼 얘가 파야. 이놈이 부수야. 그치? 이 부수 뭐라 그랬어? 물이라 그랬지? 이해해? 그 물과 관련된 파 뭐 있니? 추론해 빨리. 물과 관련된 파. 파로 시작하고 나면 파로 끝나면 돼. 물과 관련되어서. 이 정도의 상상력이 없으면 내 놀린다 진짜. 이거 대답 못한 친구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거든. 그래, 파도야. 그렇지. 파도야, 파도. 놀리면 싫은가 보다, 이 녀석. 그러니까 파도에 띄워두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배를 파도에 띄워두고. 원래 일어편주라는 것은 한 조각의 배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냥 배를 파도에 띄워두고. 여기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건 아는 한자만 확인하자. 그치? 모두를 몰라도 된다. 알겠죠? 그럼 이때 만경을 설명해 줄 거야. 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알면 편하다. 그렇지? 왜? 저 단어는 언제 나온다고? 자연친화일 때만 나온다고. 만경은 칩한방 설명해 줄게. 이게 잘 설명 안 하는 건데 여유가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저기 논에 갑니다. 원래 이 만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칠판 봐요. 그래서 이 만경파를 해석할 때는 바다의 파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더 정확한 건 넓은 바다인데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밭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봤지. 그래서
자, 여기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씨앗을 심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면 요렇게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일경 혹은 한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이 몇 개가 있는 거야? 10,000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 바로 이제 넓은 바다의 비유적 표현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대부분 들로써 된 것은 사실 시 한두 개밖에 없고요. 대부분 다 이런 바다의 의미로 자연 친화에서 쓰이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이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으니 어부의 삶이로다. 배를 바다의 파도에 띄워두고 인세를 잊었대. 인세는 인간 세상이야, 그지? 그러니까 인세는 긍정, 부정 있는 거잖아. 인세 세모. 그러니까 긍정, 부정만 잘 체크하면 돼. 동그라미 세우만. 인세를 잊었으니 날이 가는 줄 알겠는가? 그럼 안다, 모른다. 이런 걸 무슨 법이라 그래? 지금 혼잣말인데 의문형으로 쓰였잖아. 그렇지,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야. 고전 시간에는 서리법이 단골이야. 자, 즉 날이 가는 줄 몰라요. 그만큼 재밌는 거예요. 자, 속세는 뭐야? 시간 가는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지?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면 만첩청산. 자, 굽어보면, 자, 여기다 밑줄 치고, 이런 걸 우린 지향이라고 합니다. 화자가 바라보는 건 무조건 긍정이야. 그렇지? 근데 거기에 뭐라 있어? 천심녹수라고 돼 있잖아. 아는 한자 뭐 있냐? 거기 아는 한자 뭐 있어? 천심녹수 중에서. 하늘천 아니고요. 우리가 일천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숫자가 나오면 많은 해석하는데,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른쪽에 수 있잖아, 수 동그라미. 그렇지. 굽어보면 물. 그럼 자연에서는 물 나오면 산 나오고요. 산 나오면 물 나옵니다. 자, 돌아보면 밑줄 쳐봐. 지향이라고 써봐. 그럼 뭐가 눈에 들어와? 오른쪽 끝에. 돌아보면 그렇지, 산 동그라미. 그렇지. 앞에 물 나오면 산 나와. 그러니까 굽어보면 물이요, 돌아보면 산이다. 십장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홍진이 얼마나 가려졌는가. 홍진 세모 잡으세요. 홍진 아까 뭐라 그랬죠, 쌤이? 속세라고 했었어요. 그지? 홍진 밑에다가 속세라고 쓰세요. 속세가 얼마나 가려졌는가. 즉 물과 산이 속세를 가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려졌다 우리가 물결치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아까 자연에서는 속세에 대해서 뭐 한다? 저거 가려졌다, 단절, 거리감, 난 속세가 싫어, 이런 얘기죠. 자, 강호의, 자, 시의 마지막에 늘 주제가 나옵니다. 시의 마지막에 늘 주제가 나와. 강호 동그라미. 강호의, 뭐 이거 적고 있는 거야? 뭐 적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빨리 적어놔. 나 적었어. 너 근데 연필 하나밖에 없니? 야, 좀, 자, 봐봐. 야, 이 녀석아, 색깔 펜 좀 예쁘게 해가지고 글씨, 맞다. 지금부터 글씨 조그맣게 쓰는 거 연습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중딩 글씨거든? 진짜 딱 봐도, 중딩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최대한 색깔 펜으로, 나중에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색깔 펜으로 작게 쓰는, 적어도 어느 정도 작게냐면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보다 글씨가 작아야 돼. 알겠지? 진짜 작게 써야 돼. 그래서 나중에 펜 같은 경우도 3.18인가? 뭐 그런 거 있어. 그거 몇이야? 안 적혀 있니? 0.7 뭐 이럴 걸. 그래서 뭐 3.18인가 뭐 있어. 이렇게 얇은 걸로 해서 작게 쓰는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성적이 좀 나오려면 선생님들은 얘기하지. 중등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대부분의 중등 애들은 성적이 잘 나와. 진짜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애들이 안 나오는 거지. 학원 꾸준히 다니면서 하면 성적은 늘 중등 때는 나와. 그래서 중등 때의 그런 성적은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고등 올라오면 지금 막 90점 막 넘지만 고등 올라와서 60점대로 떨어지는 애들이 거의 반이야. 진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국어는 필기가 매우 중요해. 근데 뭐 국어뿐만이 아니지.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 그래서 무조건 필기가 아주 중요하다. 필기를 잘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 필기를 되게 잘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이 필기를 잘해. 대부분이 뭐야? 전체가 필기를 잘해.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부터 조금 할 필요는 있어. 예전에 그랬는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면 전교 1등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렇게 얘기했거든. 하지만 모든 전교 1등은 공부를 열심히 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부터 조금씩 해야 돼. 알겠지? 색깔 펜으로 예쁘게 쓰면서 최대한 글씨 작게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 갈게요. 강호. 어떻게 해석해? 동그라미. 자이언. 자이언의 월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월 동그라미. 또 못 찾는다, 이놈 시키. 제일 마지막. 강호의 월. 강호의 월백 하거든. 우리 마지막 줄 안 했잖아. 자, 우리가 어제 봤니? 토요일 날 저녁부터 해서 슈퍼문이 떴는데? 못 봤어? 슈퍼문. 달. 평소보다 적어도 한 25%? 맞나? 15%인가 25% 정도 크게. 달과, 우리가 타원이잖아. 그래서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가 엊그제였어. 그래서 달이 평소보다 훨씬 더 크지. 근데 우리나라 말고 이제 다른 어떤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보다 더 커. 달이. 그래서 그걸 슈퍼문이라고 하거든. 몇 프로지? 15%인가 25%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훨씬 더 커. 그래서 어제도 꽤 되게 크더라고 달이. 슈퍼문. 자, 달은 늘 긍정입니다. 자, 그럼 봐봐. 따로 적어. 달은 두 가지로 늘 고전해서 해석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은 국어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작품들을 다 분석했을 때 달이 이렇더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게 클래스입니다. 부끄러운데? 자, 이런 게 클래스야. 자, 보통 이제 달 동그라미 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달은 무조건 긍정으로만 사용이 되거든요. 긍정으로만 사용되는데, 자, 화자가 유배지에 있잖아? 유배지에 있으면 그리움이 됩니다. 그리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리움 누구? 임금을 그리워하는, 즉 임금을 상징하는 게 달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이죠. 그리워하는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탈속적. 탈속의 세계에서는 이것은 친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벗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늘 긍정이에요. 나중에 지훈이 이제 군대 가잖아. 군대. 아이고야, 지훈이 군대 갈 때는 지금 몇 개월이지? 지금 1년 6개월인가? 더 줄지 않을까? 내가 볼 때 군대는 1년이면 충분한 것 같아. 군대는.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은 군대도 징병제보다는 모병제로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징병은 일정 수준의 나이가 되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남성은 무조건, 자, 징병, 무조건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모병제, 즉 지원해서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면 전투력이었거든요. 이제는 병사 수가 많다고 국가의 어떤 안보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약 한 46만의 이라크를 단 2만여 명의 미국이 점령했거든요. 미군이. 그러니까 몇 배야. 그러니까 화력의 차이입니다. 화력. 그래서 얼마나 군대가 현대화됐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군대가 지금 뭐 1년 6개월 정도 되잖아요. 진짜 얘가 군 생활하면서 군인이 딱 되었을 때 제대해요. 군인이 되었을 때 제대해. 그러니까 진짜 군인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철저하게 진짜 본인이 원해서 군대 가서 진짜 군인이 우리나라에 있어야죠. 그렇지?
군인이 됐다 그러면 제대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군인에서 모병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월급도 많이 올라야 되고요. 그렇지? 진짜 군인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거의 최첨단 무기. 우리나라가 전투력이 세계 5위야. 엄청나지. 1위부터 여러분들 10위까지는 거의 안 싸운다고 보면 돼. 그래서 거의 소모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현대화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진짜 가장 좋은 건 지훈이부터 군대 안 가면 좋겠지. 그치? 군대 안 가는 사회가 빨리 와야죠. 근데 갈 것 같은데? 전제 안 하는데 간 이유가 있어요. 응? 그냥 그런 거 다 포기하면 안 돼요. 또 전제 안 할 것 같아요. 아, 전쟁? 우리가 사실은 군대가 있는 것은 어떤 가능성, 미래에 대한 대비로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군인이 하나도 없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해? 미국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거 알아? 미국이 이번에 베네수엘라 침공한 거?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해가지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갔어.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나라 편일까? 국제 질서의 외교 관계는 약육강식이야. 그래서 어제까지 적이었던 나라가 오늘날에는 이제 뭐 동맹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제까지 친구였던 게 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서야죠. 그렇지. 왜 미국이 안 도와주면 어떡해? 쉽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이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그렇지? 자기네들 막 뭐 여러 가지 일이 터졌어. 우리나라 안 도와주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존재해야죠. 근데 이제 지훈이까지는 갈라나 모르겠네. 안 가면 좋은데, 내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은 장교 생활도 해봤고 사병 생활도 해봤어. 선생님은 딱 군필자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진짜야. 그래서 군생활, 만약에 이제 군대 갔어. 그럼 밤이 되잖아. 밤이 돼서 이제 이게 야간 경계를 쓴단 말이야. 총을 이제 여기다 탁 놓고 이제 딱 야간 경계를 쓸 때 달이 뜨거든. 근데 군대는 대부분 어디 있어? 자연에 있잖아. 그러니까 달이 크고 깨끗해. 별도 진짜 많이 보여. 그럼 달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화 같은 경우 보면, 영화 보면 달에서 얼굴이 드러나잖아. 진짜 그렇게 보여. 그리고 또 어느 정도도 보이는 줄 아니? 이렇게 딱 있으면 과거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냥 잊고 살았던 과거의 어떤 장면들이 달에서 재생이 돼. 그러면서 성찰하는 거야. 맞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맞다. 내가 왜 그때 그러한 태도를 보였을까? 이렇게 성찰하면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 물론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모두 다 사람이 돼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군대 가있죠. 야, 우리는 2년 2개월이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3년이었지. 근데 2년 2개월 하면서 난 아직도 기억나는데, 훈련소 첫날 저 시계를 보고 내가 잠이 들었거든. 훈련소 첫날. 그러니까 2년 2개월이면 790일이야. 그런 걸 하나하나 꼽는 거야. 훈련소 첫날 아직도 기억나. 그리고 제대하는 날 기억나.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은 가더라고. 그래서 2년을 이제 군대에서 보냈지. 2년을 넘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그 암담함. 790. 야, 그래서 눈만 감으면 잠들어. 분명히 나는 눈만 감았을 뿐인데 기상시간이야. 이게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잠드는 거야. 머리만 대면 졸려. 그다음에 눈 감았는데 바로 기상이야. 이렇게 해서 계속 갑니다. 군대. 나름 재밌어. 자, 갑니다. 너희 때는 월급이 꽤 센 걸로 알고 있는데? 나 때 병장 월급이 12,600원이었거든? 지금 200만 원 넘을걸?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갈 거라면 기분 좋게 갔다 와. 돈 모아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전혀 동의가 안 되죠. 기분 좋게 갈 수는 없죠. 자, 자연에 하얀 달이 뜨거든 무심하여라 물결.
자, 무심하여라 물결 쳤지? 그럼 무심하여라 물결 쳤으면 뭐야? 이거 아까 우리가 무용무심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저거 욕심이 없어라. 욕심 X. 자, 알려줄게. 필기할 때 연필은 요거지, 이거 샤프. 샤프는 문제 풀 때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샤프는 문제 풀 때 쓰는 거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받아 적을 때는 무조건 아무리 못해도 빨간색.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밑에 볼게요. 홍지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속의 공간을 의미하며, 강호는 자, 자연 속에 묻혀 뱃놀이를 즐기고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앞에 홍지는 세모. 그렇지? 강호는 동그라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우리가 참고 있는데요. 고전시에 나타난, 자, 어부의 의미 있는데, 자, 한번 보자. 어부는 동그라미라 그랬지. 고전시에서는 화자가 소박한 어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어부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삼는 어부가 아니라, 즉 직업 X. 자, 어디 밑줄 쳐? 뒤에 쭉 세속과 떨어져서 자연 속에서 풍류. 자, 풍류 동그라미. 풍류를 즐기고 있는 밑줄 쳐. 관념상의 어부다. 별표. 진짜 가서 얘가 그 어부 생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맹사성의 강호사시간인데요. 자,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 자, 언제 할 거냐면 이건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